오늘은 대한민국 바둑계의 전설적인 인물 이세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비금도 소년이라는 수식어로 불리며 주목받았죠. 이세돌의 아버지 이수호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한 교사였습니다. 10여 년간 목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비금도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들을 키웠죠. 아마추어 5단의 실력을 가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세돌의 형 이상훈 역시 바둑기사로 활동했던 점을 보면 이 가족에게 바둑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분명하죠. 이세돌은 조은현, 이창호, 조혜연, 최철안에 이어 역대 최연소 5위인 12세의 나이로 입단했습니다. 입단 후 2단이 되는데 3년이 걸렸지만 1999년 3단이 된 이후부터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2000년에는 3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최우수 기사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2002년 그가 아직 3단이었을 때 제15회 후지집의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는 파란을 일으켰죠. 이는 1992년 이창호가 5단으로 동양증권배에서 우승했던 최저단 세계대회 재패 기록을 경신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기원이 2003년 승단 규칙을 개정한 후 이세돌은 유례없는 속도로 9단까지 승단했는데 그는 국제기전에서 18회 우승하는 등 21세기 초반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사로 인정받았죠. 2016년 2월 기준으로 국제대회 우승 횟수는 이창호에 이어 18회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은 2009년 6월 30일부터 18개월 동안 휴직계를 제출하며 한국 바둑계와 마찰을 빚었는데요. 이는 프로기사회와의 갈등이 원인이었는데 결국 2010년 1월 11일 한국기원이 제시한 복직 조건을 받아들이며 휴직을 마무리했죠.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2016년 5월 19일 이세돌이 형인 이상훈 9단과 함께 프로기사회 탈퇴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세돌이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기사회에 소속된 기사만이 한국기원 주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죠. 둘째는 기사회에서 대회 상금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기원이 아닌 중국기원이 주최하는 대회의 상금도 공제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죠. 그리고 이세돌은 기사회를 탈퇴하면서도 대회에는 계속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엔 이세돌은 전세계 역사적인 대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월 9일부터 15일까지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대국을 치른 것인데요. 이 대결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인간과 인공지능의 첫 공식 바둑 대결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졌죠. 당시 이세돌 본인은 물론 커제나 이창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바둑 기사들은 이세돌의 5대0 완승 또는 4대1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알파고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죠. 3월 9일 열린 1국에서 알파고는 186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0일에 열린 2국에서도 알파고의 불계승으로 이세돌이 2패를 당했죠. 이후 12일에 열린 3국 역시 초읽기에 들어가는 접전 끝에 알파고의 176수 불계승으로 결국 3대0이 되었습니다. 바둑계의 영원한 대마왕, 최종 보스로 간주되던 이세돌이 기계 앞에서 패배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죠.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세돌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이세돌은 알파고의 약점을 파고들며 4국에서 단 하나의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장한 신의 한 수, 78수. 이 수는 알파고가 절대로 두지 않을, 오직 인간만이 둘 수 있는 최고의 수였던 것이죠. 당시 바둑TV의 홍민표 구단이 이세돌의 수를 계속 예측하면서 신들렸다는 평을 했고 구리 구단도 해설하면서 이 수가 나오자마자 신의 한 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조차 놀랐고 개발진은 178수가 실제로 놓일 확률은 0.007%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10,000명 중 1명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것이죠. 대국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중국 기자가 이세돌에게 어떤 생각으로 78수를 두었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때 이세돌은 그 수밖에 둘 수 없었다, 다른 수는 찾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고 하죠. 비록 5국에서 다시 패하긴 했지만 이 한 판의 승리는 바둑계뿐 아니라 전 인류의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이 승리는 단순한 한 판의 승리가 아닌 인간의 자존심을 지킨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5국에서 이세돌은 흙을 잡았으나 끝내 벽을 넘지 못하고 불계패를 당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4로 알파고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국이 모두 끝난 후 이세돌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바둑을 즐기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정말 원 없이 두어본 대국 같다고 말했죠. 또한 구리에겐 미안하지만 이번 대국이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겼던 4국이 아닌 가장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국 패했던 5국을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으로 꼽은 점이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세돌은 알파고와의 대국 이후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는 인터뷰에서 알파고 이후 생각이 많아진 만큼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일 수 있을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알파고와의 대전이 끝난 후 첫 대회인 맥심컵입의 입신 최강전 8강에서 이세돌 킬러라 불리는 김지석 9단을 172수 만에 100불계승으로 꺾었고 결국 맥심컵입의 우승까지 차지했죠. 이세돌은 공식전에서 알파고에게 1승을 거둔 최초이자 최후의 바둑기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알파고에게 도전장을 내민 커제는 3전 3패의 성적으로 결국 완패해버렸고 커제와의 대결을 마지막으로 알파고는 은퇴했기 때문이죠.
이는 바둑 역사에서 이세돌의 특별한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018년 1월 이세돌은 중국 윈난성에서 열린 제5회 동준야겁배 세계바둑명인전 결승에서 중국의 렌샤오에게 191수 만에 승리를 거두며 정상에 올랐죠. 이 대회에서 이세돌은 후반 중반까지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었는데 중국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저래가 예측한 이세돌의 승리 확률은 15.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부수를 던져 결국 역전승을 거두었고 세계 무대에서 여전히 최정상급 실력을 보여주었죠. 2018년 1월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2018 헤비치 이세돌 대 커제 바둑대국에서 중국의 커제와 대결하게 됩니다. 이세돌은 흙을 잡고 중반까지 커제와 막상막하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루고 있었지만 117수를 둘 때 실수하면서 흐름이 커제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특유의 흔들기로 야금야금 전세를 뒤집었고 결국 293수 만에 한 집 반으로 역전승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들어 4월까지 나이를 잊은 듯한 맹활약을 펼치며 80%가 넘는 승률을 거두던 이세돌은 5월부터 승률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랭킹 포인트도 많이 떨어져 2005년부터 시행된 랭킹 제도에서는 처음으로 5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계대회에서의 성적 하락은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2018년에 치러진 세계대회인 출란배, 엘치배, 국수산맥배에서 모두 본선 1회전에서 탈락했고 백령배 출전권이 걸린 국내 선발전에서도 변상일에게 패하며 출전이 좌절됐죠. 2019년 7월 이세돌은 그의 고문 변호사를 통해 한국기원이 2016년 5월 기사회를 탈퇴했음에도 이후 3년간 부당하게 공제해간 상금 3,2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기원은 이에 대응하여 이세돌, 이상훈 형제처럼 기사회에서 탈퇴한 기사는 한국기원 주최 대국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관 자체를 개정했죠. 이는 이세돌의 은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11월 19일 이세돌은 한국기원에 프로기사 사직서를 제출하며 24년 4개월간의 현역 프로기사 생활을 마감했는데요. 은퇴 선언 직후인 2019년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그는 NHN에서 개발한 한국 바둑 인공지능인 한돌과 3번기 이벤트 대국을 치렀죠. 이 대결은 이세돌의 공식적인 은퇴 대국이었으며 TV 방송용 공개 대국에서 인공지능을 상대로 프로가 젖바둑을 두고 치수 고치기까지 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12월 18일에 열린 제1국에서 이세돌은 2점 젖바둑으로 한돌을 상대로 승리했지만 이후 호선으로 진행된 제2국과 다시 2점 젖바둑으로 진행된 제3국에서는 패배했죠. 최종 스코어는 1승 2패, 이세돌의 패배였습니다. 2024년 이세돌은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의미에서 AI에 졌다는 것은 내 세상 전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더 이상 게임을 즐길 수 없어 은퇴하게 됐다며 은퇴 이유를 덧붙였죠. 인공지능의 지배력이 증가함에 따라 바둑의 최고 선수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세돌은 2006년 김현진과 결혼하여 딸 이혜림을 두고 있죠. 은퇴 이후에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거나 개인적으로 새로운 일을 구상하는 등 개인 시간을 갖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아마추어들과 가볍게 바둑을 두는 것 외에 프로들과의 대국은 은퇴 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당구를 치며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보드게임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죠. 이세돌은 단순히 뛰어난 바둑 기사를 넘어 인공지능과 인간의 경계에선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알파고와의 대결은 인류가 만든 기술에 인류가 패배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이세돌의 한판 승리는 인간의 창의성과 직관이 여전히 가치 있음을 보여주었죠. 바둑판 위에 신의 한 수로 인공지능의 약점을 찾아낸 그의 업적은 기술 발전의 시대에도 인간만의 독창성과 혁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세돌은 단순한 바둑 기사가 아닌 인공지능 시대의 상징적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